네, 오늘은 명의를 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수인 주식회사에 음향기기를 납품하는 한수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백성열은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말았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 백성열은 수인 주식회사 대표 김재현을 만나서 거래관계를 계속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재현은 백성열에게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면 계속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열은 자신의 회사에 다수의 주주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2000년 2월 20일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이제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사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백성열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는데 명의는 이제 김상권, 임태혁, 유진성, 김봉우 등으로 이제 분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돈은 자기 돈이야. 자기 돈인데 이제 명의는 여러 명으로 분산을 시켰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왜 다수의 주주를 참여시키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사실은 백성열이 다 보여죠. 자기 돈으로 취득한 거니까 이제 명의만 이 사람들로 분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수 주식회사의 주식수와 김상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수를 합치면 전체 주식의 49%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과세 관점은 백성열이 김상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뭐죠?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거는 이제 권리 이전이나 그 권리 행사 등기가 필요해서 이제 어떤 부동산을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로 이제 등기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소유자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명의신탁에 대해서 증여 의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그 등기상에 등기된 그 형식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상 명의자하고 그 명의자는 A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B다. A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B다. 이렇게 하면 B가 A한테 명의신탁을 한 게 되잖아요.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이게 사실은 그냥 B 건데 A한테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증자한테 증여세를 과세했으니 지금 이제 증여, 그러니까 명의신탁자, 신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증여한 걸로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증여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한 게 아닌데 증여한 걸로 봐서 그냥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증여한 게 아닌데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네, 그래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재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과징금 형사처벌 이렇게 규제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규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 명의 신탁이 주로는 이제 주식 명의 신탁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과세가 되는 그런 주 영역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을 해요. 근데 B 명의로 해두는 경우 A가 B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죠? 예, A가 B에게 주식. 그러면 그리고 예전에는 B한테 증여세를 왔는데 지금 이제는 실소유자인 A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상하죠? 증여받은 것도 아닌데 증여세를 과세해요. 게다가 A에게. 그죠?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 명의신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재적인 그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는 조세 회피할 목적이 없다거나 조세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 증여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회사 설립 시 요구되는 발기인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는 그 명의신탁 전후에 세금 차이가 없다 그러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라든지 체납이나 배당 실시한 적도 없다라고 보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가 가지고 물론 이거는 이제 입증의 문제, 입증. 증여세가 과세가 되면 증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라는 거를 이런 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입증.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명의신탁을 하기 전과 후에 그 명의신탁 한 사람한테 세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여기서 빠져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세금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이제 뭔가 방어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라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걸 취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납세자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조세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어쩔 수 없이 신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다. 납세자. 그죠? 납세자가 입증을 할 때 주요 사유 중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이런 거죠. 또는 이제 뭐 나는 몰랐는데 명의 신탁자가 뭐 위조, 허위, 위조를 했다. 예전에는 뭐 그런 사유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명의 신탁자한테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제 뭐 신탁자가 뭐 위조를 해서 타인 명의를 빌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먹힐지는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주로 지금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세를 취소시키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요 주장, 입증해야 될 사유가 되겠죠. 납세자한테 만약에 증여세가 과세가 됐다면. 자, 절세 팁이라고 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다양한데 배당소득을 이제 분산시켜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여러 사람한테 받도록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배당소득세를 좀 줄이고 종합소득을 적게 내리고 또는 주식을 취득하면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를 내는데 이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이제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이제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제 뭐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만약에 명의신탁 받은 사람의 소득조사나 법인 주식 변동조사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주식 명의신탁 발각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발각되는데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할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세비 목적이 없었다라는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예전에 이제 명의신탁자한테 증여세가 과세됐을 때는 뭐 인감도장 도용당한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될 거라고 지금 왜냐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신탁자한테 증여세 과세하는 걸 바뀌었다 그죠? 예전에는 수탁자한테 증여세를 과세를 했는데 지금 신탁자한테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신탁자가 자기가 위조했으니까 증여세 취소해야 이런 주장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옛날에 수탁자한테 증여세 과세했을 때는 나는 몰랐는데 신탁자가 자기 마음대로 내 도장 위조해가지고 내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나 보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정말 사실이면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그러니까 신탁 전과 후에 명의신탁 전과 후에 세금의 차이가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조금 있으면 상관없는데 거의 없으면 이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더 이제 입증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좀 하셔야 되는 거. 만약에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면. 자, 사례의 경우는 어때요? 사례의 경우에는 백성별은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형 회사 형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면 그렇게 안 하면 거래 안 하겠다고 하니까 명의를 빌렸을 뿐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 그죠? 누가 봐도 그것은 인정할 만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세금 차이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 의지 차원에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 증여세를 취소해 줬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운 거는 뭐예요?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주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을 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취소하시되 이거는 입증의 문제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